전문가들은 온화한 겨울이 남부 플로리다의 인구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르코 델가도는 지난 11년 동안 팔메토베이에서 같은 조경 관리 경로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는 마당들을 지도 보듯 훤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물을 주는 고객부터 히비스커스가 망가진 집, 그리고 계절마다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듯한 해안 방벽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내내 그의 경로 남쪽 끝에 위치한 한 집은 최악의 이구아나 골칫거리였습니다. 히비스커스는 줄기만 남은 채 뜯겨 나갔고 해안 방벽은 2번이나 침식되었으며 기피제를 구입해 사용해봐도 불과 몇 주 만에 효과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서늘한 2월의 어느 아침 마르코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을 예상했습니다. 울타리와 지붕 위에 줄지어 앉아 운하둑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이구아나들, 그리고 어김없이 반복되는 피해 현장 말입니다. 하지만 진입로에 들어선 그는 목격한 광경에 그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히비스커스는 다시 자라나고 있었고 해안 방벽도 멀쩡했습니다. 이구아나는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주변과 운하둑, 나무들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르코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구아나를 퇴치하기 위해 누구를 고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전문 업체를 부른 적도, 최근에 덫을 놓은 적도 없으며 사실상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당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죠. 테라팩터와 함께 남부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 조용히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는 포획 프로그램이나 용역 비용, 그리고 $4,000짜리 방지책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한 생태학적 전환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린 이구아나는 남부 플로리다의 운하와 방벽, 그리고 교회의 정원들을 그야말로 장악해 왔습니다. 거의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은 채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마이애미데이드와 브로워드 카운티의 특정 구역에서 무언가가 밤마다 이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 기록에 나타날 정도로 효율적이고 규칙적인 사냥입니다. 이 현상의 실마리는 인간이 20세기 내내 이 땅에서 몰아내려 애썼던 두 종류의 동물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복원 노력을 통해 다시 돌아온 이 동물들이 이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린 이구아나가 남부 플로리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자생종이 아닙니다. 이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색 반려동물 거래를 통해 유입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손바닥만 한 새끼 도마뱀이 몸길이 6피트, 무게 15파운드에 달하는 성체로 자랄 것이라고는 거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주인들이 이들을 야생에 풀어놓자 첫 야생 개체군들은 자신들의 열대 진화 과정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후를 찾아냈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의 자리를 잡은 이들은 곧 브로워드와 팜비치, 그리고 키스 제도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수십만 마리로 추산되었던 이들의 숫자는 현재 야생동물 관리자들이 판단하기에 남부 플로리다 전체에서 100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신뢰할 만한 한계치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영향은 다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다 자란 이구아나 한 마리가 꽃이 핀 식물을 뜯어먹는 속도는 그 어떤 제초제보다도 철저합니다. 이들은 해안 방벽과 운하 제방 아래에 구멍을 파고들어 수천 채에 달하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보카라톤 한 곳에서만 이구아나 관련 피해를 복구하는데 수십만 달러의 시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영장과 선착장에 배설물을 남기고 살모넬라균을 옮기는 것은 물론 토착 수종의 뿌리를 훼손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지역 야생동물들과 직접적인 생존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플로리다주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2019년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위원회는 그린 이구아나를 보호종 명단에서 제외하며 사유지 연중 포획을 허용했습니다. 전문 방제 업체들이 급증했고 주택 소유주 협회는 조직적인 포획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관리인들은 주민들에게 발견 즉시 이구아나를 인도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매년 수만 마리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체 수는 보란듯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20개에서 70개의 알을 낳고 플로리다의 따뜻한 기후에서는 1년에 2번까지 산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식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논리는 그 어떤 포획 프로그램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전에 그 속도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이구아나는 계속해서 몰려왔고 방벽은 무너졌으며 히비스커스 나무는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처럼 패배가 당연시되던 상황이었기에 리나타다 바스케스 박사가 모니터링 데이터에서 발견한 사실은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6년 동안 마이애미 데이드 지역의 여러 거점을 돌며 그린 이구아나의 개체 밀도를 추적해 왔습니다. 운하둑과 방파제를 따라 설치한 무인 카메라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육안 조사까지 조사 방식과 장소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처음 5년 동안 수치는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개체 수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일부 구역에서 증가하거나 대부분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조사에서 기준치와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인 3곳의 지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차례의 연속된 조사 기간에 걸쳐 개체수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린 것입니다. 변화가 급격하지는 않았으나 분명 눈에 띄는 정도였습니다. 포획이나 제거 프로그램이 가동된 적도 없었고 조사 방식이 바뀐 것도 아니었기에 이 현상을 설명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의문을 품은 그녀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이상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무인 카메라가 설치된 운하와 방파제를 따라 꼬박 이틀 동안 현장 관찰에 매달렸습니다. 조사가 이틀째 되던 아침, 그녀는 진흙 속에 박힌 커다란 주익 깃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커다란 무화과 나무 밑동에서 일부분이 먹다 남은 사체와 마주했습니다. 흔적은 뚜렷했습니다. 머리와 상체는 사라졌고 꼬리와 하체만 남아 있었습니다. 맹금류의 소행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파고드는 포식 형태는 올빼미의 습성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바스케스 박사는 이구아나들이 가장 많이 모여 일광욕을 즐기는 수로 위쪽 나무 상층부에 카메라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이후 3주간 촬영된 영상에는 지난 5년의 관찰 기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14일의 연속된 기간 중 무려 11일 밤 동안 같은 운하를 찾아온 것입니다. 녀석은 늘 같은 나무 상층부에 자리를 잡고 방파제 끝이나 낮은 나뭇가지에 있던 이구아나들을 낚아챘다. 이는 어쩌다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인 포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거대한 부엉이인 미국 수리부엉이는 몸 길이가 60cm에 육박하고 날개 너비는 1.5m에 달하며 대형견의 치악력에 비견될 만큼 강력한 발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플로리다 생태계가 존재해온 이래 줄곧 이곳에 서식해왔습니다. 이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냥할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비대칭적인 귀를 사용해 북미의 그 어떤 맹금류보다도 정교하게 소리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바스케스의 카메라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부엉이가 이구아나를 사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부엉이가 지난 수십 년간 자취를 감췄던 지역에서 매우 규칙적으로 그것도 대규모로 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포식자는 부엉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보호구역과 인접한 브로워드 회랑의 또 다른 지점에서 발견된 사체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먹이를 먹은 흔적은 더 크고 온전했으며 이는 몸집이 더 무거운 지상 포식자의 신호였습니다. 바스케스는 야생동물 보존위원회에 대형 육식동물의 이동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며칠, 승인을 받는 데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GPS 목걸이를 착용한 준성체 수컷 플로리다 팬서 한 마리가 지난 8개월 동안 해당 회랑 내부와 그 주변에서 47곳의 위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1개의 지점은 해당 구역에서 이구아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과 매우 인접해 있었습니다. 팬서의 존재는 더 거대한 포식 패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상의 최상위 포식자가 제방을 따라 이동하며 체계적으로 이구아나를 사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포식자가 이토록 효율적으로 사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하나의 생물학적 약점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이구아나가 냉혈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나타나 햇볕을 쬐지만 밤이 되어 기온이 내려가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이들은 눈에 띄게 둔해지며 반응 속도는 낮 시간 영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집니다. 자정 이후 운하의 둑을 순찰하는 야행성 포식자에게 이들은 사실상 움직이지 못하는 먹잇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올빼미가 나무 위에서 내려오고 표범이 둑을 따라 이동해도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구아나는 온혈 사냥꾼의 속도에 결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남부 플로리다의 밤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포식의 기회는 최근까지도 이 지역의 이를 꾸준히 공략할 만큼 충분한 수의 토착 야행성 포식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20세기 상당 기간 동안 남부 플로리다 전역의 수리부엉이들은 광범위하게 박해받았습니다. 농부와 목장주들은 가금류를 보호하기 위해 부엉이들을 사냥했고 1950년대와 60년대의 급격한 개발은 둥지를 틀고 휴식을 취하는 데 필요한 울창한 수간을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자 도시화된 남부 플로리다의 부엉이 개체 밀도는 마이애미-데이드와 브로워드의 광활한 지역에서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간주될 만큼 급감했습니다. 이동성 조류보호 협약에 따른 법적 보호는 직접적인 박해를 중단시켰으며 녹지 통로 내의 울창한 수간을 보존하는 보전 토지 매입과 맞물려 수리부엉이가 교외 지역에 천천히 다시 정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플로리다 퓨마의 복원은 미국 내 대형 육식동물 보전 노력 중 가장 집중적으로 기록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 초반 서식지 상실, 로드킬, 유전적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개체 수가 30마리 미만으로 줄어들자 관리자들은 유례 없는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회복을 위한 텍사스 퓨마 도입, 주요 고속도로 아래 야생 동물 통로 건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서식지 통로 확보 및 연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 및 민간 투자액은 총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전역에서 개체 수는 약 120마리에서 230마리 사이로 회복되었으며 서식지 연결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들의 서식 범위 또한 북쪽으로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올빼미 복원 사업이나 퓨마 보호 프로그램 중 그 어느 것도 그린 이구아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구아나 억제를 목표로 설정한 관리 계획 또한 전무했습니다. 포식자의 복원과 이구아나 역학 관계 사이의 연결, 고리는 바스케스 박사가 밀도 데이터를 근거로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박사가 발견한 사실, 외래종인 냉혈 초식 동물을 정기적으로 사냥하며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만큼 토착 포식자들이 충분한 개체수와 서식 영역을 회복했다는 점은 매우 뜻밖이었지만 생물학적 원리와 복원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논리적인 결과였습니다. 다시 팔메토베이의 부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르코는 최근 3번의 방문 내내 뒷마당 나무에 앉아있는 커다란 올빼미 2마리를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녀석들을 별다르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번째로 발견했을 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사진을 찍어 퇴치 수단에 이미 수천 달러를 쏟아부었던 집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집주인은 그 사진과 다시 생기를 찾고 있는 히비스커스를 번갈아 보았고 두 사람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문제의 해답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에 미처 보지 못한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부 플로리다 전역에 그린 이구아나 개체 수는 여전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정 생태 통로에서의 부엉이와 팬서의 회복만으로는 현실적인 단기적 시간 내에 침입 지역 전체에 걸쳐 개체군 수준의 감소를 독자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직접적인 제거 노력 없이도 이구아나 밀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이 남부 플로리다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세는 인간이 수십 년간 생태계에서 배제했던 두 토착 포식자 종이 보호를 받으며 회복할 공간을 얻은 곳에서 정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이구아나가 자연적인 조절이 불가능한 수준의 밀도에 이르기 전 과연 부엉이와 팬서의 회복이 규모 면에서 유의미할 만큼 충분히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다른 생태 통로들도 뒤를 따를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저 국지적인 상호작용으로 남게 될까요? 이것은 한때 시스템을 조절했던 구성 요소들을 복원했을 때 시스템 내부로 조용히 스며드는 일종의 생태학적 피드백입니다. 만약 이번 변화가 플로리다에 침입된 풍경 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테라팩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식자의 귀환은 때로 놀랍고도 중요한 방식으로 전개되며 저희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